안녕하세요. 프레미어 TNC 회계팀의 김세영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홍콩 법인세 면세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 면세 제도는 특히나 1차 연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셨거나 설립 계획이 있으신 고객사들께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홍콩 세무국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제도인 법인소득세 면세 신청 제도는요, 홍콩의 조세 제도가 속지주의 과세 방식을 따르기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과세 방식이란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즉,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말로는 인지주의 과세 방식이 있는데요. 한국이 속하고요. 인지주의 과세 방식이란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가 세법적 거주자이라고 하면 제가 다른 나라를 가서 소득을 일으켜도 이 소득에 대한 과세청은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지주의고요. 속지주의는 지역에 국한돼서 즉 홍콩 지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화면 보시면 1번 홍콩 법인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이 홍콩에서 유래하거나 홍콩에서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정자산 판매에 따른 손익은 자본 이익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2번 반대로 홍콩 법인의 사업 소득이 제3국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유래되었다면 홍콩 법인의 통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된 것과는 관계없이 면세 대상이 됩니다. 홍콩 내에서 소득이 발생했거나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3번 소득의 원천은 거래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발생한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합니다. 4번 납세자는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3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하신 경우에는 납세 증명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5번 홍콩 세무국은 홍콩 세법에 따라 법인세 면세 신청 심사에 대해 질의하거나 추가 정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모델과 그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1차 연도부터 법인세 면세 신청을 하시고 관리하시는 편이 최종 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제도는 어떤 회계연도는 신청하시고 그다음 회계연도는 신청 안 하시고 또 그다음 회계연도는 신청하시고 하실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 변경이 없으시다면 1차 연도부터 쭉 신청하셔야 우리 법인의 수익의 원천은 홍콩이 아닙니다. 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상적으로 안내드리는 법인소득세 면세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번, 홍콩 내 사무실이 없어야 합니다. 가상 오피스는 있어도 괜찮으나 홍콩 내에서 사무실을 얻거나 거주지를 두고서 법인 운영을 하시면 법인소득세 면세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번, 홍콩 내 채용된 직원이 없어야 합니다. 홍콩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시거나 주재원을 파견하셔서 홍콩 내에서 해당 인원들이 근로하며 운영에 개입된 경우에는 법인 소득세 면세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번, 법인 소득 발생을 위한 운영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거래처나 판매처가 홍콩 법인이거나 홍콩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내고를 진행하시거나 신규 거래처나 판매처를 모색하는 행위가 홍콩 내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제가 증빙 자료 관련 조금 파트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거기서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4번, 다만 서류상의 주소는 홍콩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나 운송 서류에 이제 홍콩 법인 명을 사용을 하실 거고 홍콩 법인의 주소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홍콩 내에 등록되어 있는 등기 주소를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등기 주소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은 비서역 업체의 주소를 사용을 하실 건데요. 이거는 홍콩 정부에 등록된 주소이기 때문에 해당 주소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무역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실제 물품이나 상품의 배송이 홍콩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법인 소득세 면세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이점과 단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점으로는
합법적으로 홍콩 법인의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이고요. 절세가 가능하죠. 또한 이 절세 효과로 인해서 세금 비용이 절약이 되실 거고, 이 비용을 실제 법인 운영에 필요하신 투자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소득 발생 국가에서 조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홍콩이 아닌 제3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 제3국에서 조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만 해당 내용은 제3국의 조세 제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소득세 면세 심사는 다소 오랜 시간 소요되는 편입니다.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2, 3년씩 소요될 수 있는 긴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납세로 인한 혜택을 누리실 수 없습니다. 홍콩으로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대출을 받으실 예정이 있으시거나 아니시면 자녀의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통해서 대학 입시 과정을 하시는 경우에 대학 기관에서 가끔 부모의 해외 법인세 납부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홍콩 법인은 납세한 법인세가 없으니까 법인세 증명서가 없겠죠. 이런 증빙 자료가 필요할 때 제출을 못 하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소득세 면세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 소득세 면세 신청은 1회 신청하시고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닌 매 회계연도마다 신청하시고 심사받으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법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거래처나 판매처가 홍콩에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 세무국에서는 매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매 회계 연도가 종료가 되면 당사와 같은 회계 결산 감사 업체에서 세금 계산서와 세무 신고 용지, 감사 보고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이때 법인세 면세 신청도 같이 진행합니다. 이때 세무국에서는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심사 기간 동안 법인세는 유예됩니다. 홍콩 세무국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해당 법인의 비즈니스 모델, 매입 매출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는 레터를 발부하게 되고요. 면세 신청 법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증빙 서류와 함께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첫 질의 답변 후 추가 질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답변이 조금 모호했거나 혹은 증빙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콕 집어서 다시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세무국에서 특정 정보와 증빙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위와 동일하게 해당 사항에 대해 증빙 서류와 함께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후 세무국에 추가 질의 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 심사 결과를 레터로 발부하게 되며 모든 절차가 마감됩니다. 각 법인의 비즈니스 모델과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과 요청 자료, 질의 사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신고 후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2, 3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요즘 세무국 기조를 보면 첫 질의 심사에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요. 첫 질의 심사까지 1년 정도는 넉넉히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소득세 면세 신청 시 통상 발부하는 질의사항과 요청하는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질의사항이나 요청하는 증빙 자료가 크게 달라지고요. 이번 안내 사항은 통상적인 질의사항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홍콩이 아닌 해외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 그 사무실의 국가와 위치, 그리고 홍콩 법인 운영에 개입한 모든 인원의 인물수와 직함, 직원별 업무 등을 정보를 요구합니다. 재택으로 업무를 보시는 경우 자택의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 질의사항의 포인트는 정말 법인 운영이 이루어진 장소가 홍콩 외의 장소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번, 만약 해외에 설립된 관계 기업이나 연락사무소가 있고 그 법인에서 구매처, 공급처와 협상이 진행된 경우 해당 결정권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1번과 동일한 포인트입니다. 3번, 판매하시거나 매입하신 제품의 종류와 카탈로그, 주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주문 판매를 하시는지 혹은 재고를 두시고 운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재고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번, 영업사원이 있는 경우 그 직원의 이름과 직함, 그리고 영업 국가와 근무지 주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번, 거래처의 이름, 주소, 홍콩 법인과의 관계, 연간 매입 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래처가 홍콩에 위치해서는 안 되기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질의사항입니다.
7번과 8번은 보통 하나의 질의사항으로 묶어서 발부가 되는데요. 내용으로는 거래처는 지금 거래하고 계신 거래처는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매입 주문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매입 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 작성된다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매입가는 어떻게 결정되고, 내고가 진행되는 경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정보와 그 증빙 자료로 이메일, 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인하고 싶은 거는 매입을 하실 때 어떤 인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위챗으로 하셨으면은 그런 자료들도 되도록이면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파기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9번 고객사의 이름, 주소, 이제 고객사면 판매처죠. 판매처의 이름, 주소, 홍콩 법인과의 관계, 연간 매출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거래처와 동일하게 고객사 또한 홍콩에 위치해선 안 되기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질의사항입니다. 10번과 11번의 경우도 동일하게 하나의 질의사항으로 묶여서 발부되고요. 고객사는 누가 언제 어떻게 발부를 했는지, 고객사로부터 매출 주문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매출 계약서가 작성된다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고 서명하는지, 매출가는 어떻게 결정되며 내고가 진행되는 경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그 증빙 자료로 이메일 계약서, 인보이스 혹은 메시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번과 8번 그리고 10번과 11번의 경우는 제3자 무역 모델을 갖 3자 무역 모델을 갖고 계신 고객사에게는 꾸준히 발부되는 질의 사항입니다. 크게 보시면 매출과 매입 활동에 대해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거고요. 증빙 자료는 매번 요청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메일, 계약서, 주문서, 뭐 운송 자료, 인보이스 증빙 자료는 최소 심사 완료되기 전까지는 파기하지 마시고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비스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거래처부터 고객사한테 이제 법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릴 때까지 법인 운영의 플로우와 관계,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2번부터 13번까지는 운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품 이항에 대한 준비나 절차, 검수가 진행된다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해당 제품이 홍콩을 경유하는지 혹은 뭐 즉시 환적인지, 홍콩 내 창고에 보관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적은 법인세 면세 신청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홍콩 내 창고에 보관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세 면세 신청 자격에 부적합합니다. 14번 홍콩 세무국에서 감사 보고서와 그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판매액이나 매입건이 금액이 좀 큰 매입과 매출건을 한 건씩 선별해 가지고 계약서, 주문서, 주문 확인서, 관련 서신이나 팩스, 이메일 기록과 인보이스, 신용장, 선적 서류, 보험 서류 등을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요. 매출건 하나, 매입건 하나 꼽아 가지고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요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 기록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모든 자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꼭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15번 직원이 있는 경우 각 직원의 급여 내역과 고용 계약서, 각 개인의 홍콩 출입국 일정표와 여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수익 창출을 위해 개입된 직원이 홍콩 내 머물거나 법인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홍콩을 방문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 면세 신청 자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 직원이 단순 여행으로 오시는 건 괜찮겠죠. 하지만 이제 법인 운영을 위해서 뭐 거래처를 만나러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안 되시겠죠. 따라서 각 직원의 홍콩 출입국 일정표와 방문하였다면 그 목적에 대해 상세히 질의할 수 있습니다. 16번 홍콩 법인의 수익 창출을 위해 에이전트와 계약을 했다면 그 에이전트의 이름, 계약서, 그리고 관련 비용 지급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홍콩 내에서 거주하거나 혹은 홍콩 내에서 법인 수익 창출을 위해 활동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 면세 신청 자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무국에서 파악하고 싶은 내용은 법인의 수익 창출에 개입된 인물과 관계 법인이 홍콩에 위치하고 있진 않은지, 그 활동이 홍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보 파악의 주를 이루고요. 면세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증빙 자료 제출도 중요한 편입니다.
현재 띄워드리는 화면은 법인세 면세 신청 시 세무국에서 발부하는 레터 샘플입니다. 앞서 법인세 면세 신청을 하시는 경우 최종 심사 종료까지 법인세 납부가 유예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왼쪽 샘플과 같이 법인세 면세 신청을 진행한 경우 세무국에서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레터를 발부하고요. 이후 이전 페이지에서 안내드린 질의사항과 답변, 추가 질의사항 진행 후 최종 결정이 된 후에 오른쪽 샘플과 같은 법인세 면세 신청 최종 승인 레터가 발부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리자면 이 모든 과정은 매 회계 연도마다 진행하셔야 되고요. 간혹 여러 회계 연도를 묶어서 한 번에 질의 레터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한 개의 질의 레터가 발부되었을 뿐 내용은 여러 회계 연도를 아우르는 내용이므로 모든 회계 증빙 자료는 심사 완료 시까지 꼭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TNC에서는 감사인과 함께 법인세 면세 신청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가이드 제시, 답변 레터 작성과 제출, 최종 승인까지 모든 단계를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홍콩 법인세 면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 문의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번호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홍콩 프레미아 TNC 회계팀의 김세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